그래서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가 오히려 위험해진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democracy is under threat다. 그래서 파퓰리즘이 프라블럼이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토니 블레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다. 이건 뭐냐? 2005년도에 정보 자유화법 반려로 모든 정부 공식 문서에 시민들이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정보가 많아지는 거죠. 정보 자유화법이 되니까 그 정보가 많아지면 이제 세상이 더 맑아지지 않은가,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부적절한 것을 과장 보도함으로 행정기관이 신뢰를 실추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것은 바로 뭐냐? 투명성은 확정 편향을 자극한다. 이 오셀로 효과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4대 비극, 그 오셀로라고 있죠. 그래서 그 배신자 아이고가 오셀로에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도록 만들어 아내를 목졸라 죽이는 비극. 이것이 이제 바로 뭐예요? 너무 그 필요 없는 정보,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이제 오셀로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를 든 게 이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보시면 뭐예요? 저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저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있고 네덜란드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저 벨기에가 중간에 있고 벨지움, 벨기에가 있고 그 밑에 룩셈부르크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저기 플란데스 지방이라고 약간 그 뭐예요?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플란데스 지방인데 그 플란데스 지방은 네덜란드하고 가까워요. 네덜란드하고. 그래서 그 벨기에 2006년도 12월 13일 날 벨기에 프랑스 방송이 네덜란드 언어권인 플란데스, 이제 네덜란드가 가까우니까 그것이 이제 독립선을 한다. 네덜란드에 가까우니까 그 벨기에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독립선을 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 픽션을 교육적인 목적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적인 목적에서 방송했는데 픽션, non-픽션이 아니라 픽션. 그냥 그렇게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벨기에는 혼란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그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하는 것이 이겁니다. 민중의 소리는 악마의 소리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90일 동안 먹인 쥐에서 신장 비대증이 있다는 실험 결과가 미디어에 발표됐다.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실험용 쥐들은 본래 신장 비대증이 있지만 대중들은 이를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유해성 증거로 간주한다. 그래서 만약 이를 부인하는 과학계가 있다면 대중들은 이들이 부패했다고 믿는다. 이것이 이제 오히려 그 정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진실이 가려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민중의 소리는 악마의 소리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있는 게 또 뭐예요? 2012년도 9월 달에 옥수수 위험성 입증했다고 미디어에 발표했습니다. NK603 옥수수 위험성이 있다고 미디어에 발표했고, 일본 주간지는 유전자 변형 식품은 독이다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저렇게 뭐 시민단체가 나서가지고 옥수수 수입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실제로 뭐예요? 과학자들은 실험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리고 2012년 10월 4일 유럽 식품안정당국은 과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이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은 독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이런 발표까지 했지만 언론은 그걸 무시하고 의심스럽고 우려되는 기사는 내보내고 실험실에서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자는 언론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된다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 물건의 무게를 짐작해 순서대로 기술하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보여주고 그 물건이 어느 것이 무거우냐 또는 병 속에 담긴 사탕 개수를 한번 추산해봐라. 병을 보여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다 몇 개다 뭐 이렇게 무게를 순서대로 기술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예요? 그룹의 추산치가 개인의 그 추산치 중 절대 다수보다 뛰어나지만 가장 뛰어난 개인보다 우수하지는 않다. 그렇겠죠? 우리가 사탕의 개수를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사탕에 든 병을 보여주고 야, 이게 몇 개 들어갔느냐? 이렇게 짐작해봐라. 눈으로 보고 판단해봐라. 그러면 나는 20개, 30개 다 적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그룹의 추산치를 평균을 내보자. 그죠? 그러면 그 추산치가 가장 뛰어난 개인보다 우수하지는 않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들이 본 걸 갖다 평균 놓는 거하고 그래서 대중은 똑똑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이런 것을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밝혀볼 수가 있고 왜 그러냐? 집단 결정에 대한 낙관주의, 이제 집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낫다. 개인이 결정하는 것보다 집단이 결정하는 것이 낫다. 는 그것에 이제 반하는 경우가 뭐예요? 정보의 폭포라고 이제 캐스케이드 인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이 이미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먹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은 이미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따라간다. 이제 축구 경기장 위치를 모르는 개인이 응원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행위. 그래서 이제 반드시 집단 결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집단 결정에 대한 낙관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명성의 폭포다. 가장 많은 사람과 견해를 같이 하면 반대함에 따라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회피한다. 그것도 우리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르면 입 다물어라. 그죠? 괜히 그냥 나서지 마라.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면 중단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 이야기했다가 혹시 잘못되면 그런 창피당한다. 그런 뜻이 이제 명성의 폭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콩도로스의 정리다 해가지고 제가 그 위에 것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 말은 우리가 다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지적 다양성,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그죠? 다양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참여자들의 숫자에 달려있는 한 다수의 결정이 다수가 모인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기는 아마 결정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소규모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기보다 뛰어나다. 이거 말이 좀 또 그대로 가져와서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두 사람 결정하는 것이 낫고 두 사람 결정하는 것보다 세 사람 결정하는 것이 낫고 이런 내용인데 그렇지만 다양한 인지 평양에 속한 집단의 의사결정은 개인보다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그 집단이 어떠한 인지 평양, 어떤 하나의 고집의 사유로 잡혀 있으면 편향. 그렇게 되면 개인보다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특정한 사고에 집착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의 결정은 개인의 집단보다 못하다. 이것이 이제 콩도로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말은 좀 어려운데 내용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또 보면 또 투표의 역설이다 해가지고 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콩도로스의 역설에서 A가 40%, B가 33%, C가 20% 득표했다 칩시다. 그럼 누가 당선되겠어요? A겠죠? 그렇지만 그 A를 싫어하는 사람이 60% 되잖아요. 그렇죠? A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다수결로 투표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표가 B하고 C의 표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이제 A가 당선된 거지.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A를 좋아해서 당첨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B하고 C하고 이제 단일화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뛰어난 사람이 단일화 해가지고 나갔다면 뭐예요?
B하고 C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A를 안 뽑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수결이라는 게 반드시 좋지 않고, 그래서 흔히 말하면 뭐예요? 결선 투표하자. 결선 투표가 뭐예요? 저게 A가 40%, B가 34%, C가 20% 나왔으면 A가 당첨되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또 뭐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투표하면, 그럼 이제 B가 당첨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결선 투표, 뭐 1인 2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표의 역설을 좀 뭐 방지하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아마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의 핵심을 이루는 거. 자, 이것도 내가 한번 말이 긴데요. 내가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좀 잘라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가 나들이를 갑니다. 소풍 갑니다. 소풍 가는데 이제 피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희는 3판을 가져왔어요. 3판. 3판을 사가지고 왔어요. 철수는 5판 사가지고 왔어요. 나는 현금 8만 원을 냈어요. 그죠? 이제 피자 한 판 가격이 3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금 8만 원을 영희와 철수는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 또 골치 아프잖아요. 또 생각 좀 해봐야 되죠. 근데 사람들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아, 이건 뭐, 그래? 이건 뭐, 적당히 나눠가자. 뭐, 8만 원이니까 뭐요. 영희 3만 원, 철수 5만 원 가져가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쉽게 뭐 생각하는데, 그러나 답은 뭐겠어요? 골치 아프죠. 이게 바로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인지적 구두쇠.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자가 8만 원은 3판, 5판이니까 8판 사왔잖아요. 그러면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24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요? 24만 원을 나누기 3하면 8만 원씩 부담하면 딱 되겠죠? 우리가 피자를 8판 사왔고, 한 판 가격이 3만 원이니까 피자를 산 돈이 24만 원이잖아요. 24만 원 나누기 3하면 8만 원이죠. 그럼 이제 8만 원만 각자 부담하면 공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현금 8만 원 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됐고. 철수는 뭐예요? 15만 원 사왔잖아요. 15만 원 지불했죠. 근데 자기는 8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7만 원 받아야겠죠. 그래서 7만 원 가져가고. 그죠? 그 철수는 자기가 15만 원 썼는데 7만 원 받았으니까 결국 자기가 낸 돈은 8만 원. 근데 영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기는 9만 원 했으니까 만 원만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희는 만 원 받아가고 철수는 7만 원 받아가면 된다. 이게 이제 답인데, 아이고, 막, 골치 아프다, 그죠? 골치 아프다, 그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렇게, 한참 설명해놨는데, 결국 내용은 그 말입니다. 한참 이게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뭐예요? 뭐 경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위험한 내기를 필요 이상으로 조금 더 하는 경향이 있고, 우승 후보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조금 덜 거는 경향이 있다. 다시 한번 뭐 여기 간단히 보시면, 우리 객관적 확률은 이제 정확한 확률인데, 그건 직선인데, 사람들은 뭐예요? 주관적 확률은 필요 이상으로 조금 더 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위험이 확률이 낮은 것은 좀 더 많은 확률을 주고, 확률이 높은 것은 적은 확률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지금 뭐 아까 말은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뭐.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현재 치명적인 병에 노출되어 있다. 이 병에 걸릴 확률은 1%이다. 이런 1%를 0%로 떨어뜨리는 백신에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나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 병에 걸릴 확률은 4%이다. 이 위험률을 3%로 떨어뜨리는 백신에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나. 다 같이 뭐예요? 1%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경우는 뭐예요? 12,177유로를 지불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3,805유로를 지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뭡니까? 1% 떨어뜨리는 건데, 거기에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가 난다. 그 어떻게 생각하면, 뭐예요?
첫 번째가 더 많은 걸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 생각에는. 그건, 0%니까. 전혀 안 걸리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4%인데 3% 떨어뜨리니까, 4%나 3%나 뭐, 그놈인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저자는, 똑같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확률 1% 떨어뜨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비용은 똑같아야 되는데, 이 차이가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습 효과가 있다. 건강에 지나치게 세심한 사람들에게 인터넷 검색은 악몽이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작은 증상이라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들이 암이라든지 심혈관, 알츠하이머 병으로 이어지는 자료를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홍조라는 게 이제 약간 뺨이 붉어지는 거죠. 홍조. 그 홍조라는 단어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충혈성 홍조, 혈관 운동성 이상으로 발전하고 또 심혈관계 이상,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증상이라도 그걸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이제 이습 효과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넉대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경청한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저자가 결국 이제 우리 기본적인 뭡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결국 뭐예요? 쓸데없는 정보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다. 그 쓸데없는 정보가 많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명성의 역설이다.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좋아지지 않더라. 라는 것이 이제 일관되게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